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PD 경관의 총격을 받아 숨진 흑인 청년 이젤 포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LA 경찰국의 상급 감시기관인 경찰위원회가 2명의 경관 중에서 1명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경관의 형사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사우스 LA에서 2명의 LAPD 소속 경관들의 총격을 받아 숨진 흑인 청년 이젤 포드. 사건 발생 이후 줄곧 LA 경찰은 공정한 진상 규명을 약속하면서도 분위기는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찰의 입장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LA 경찰국의 상급 감시기관인 경찰위원회가 위헌 만장일치로 2명의 경관 중 1명의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The Police Commission unanimously found that the use of force by one police officer 2 was administrative disapproval, and one police officer 2 in policy, no further action. LA 경찰 수뇌부의 입장과 상반된 결정이 나온 직후 에릭 가세티 시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찰리백 경찰국장을 지지하던 모습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There's a third set of eyes outside of our system, which is the district attorney, of course. And then the police commission decides and sometimes agrees with and sometimes disagrees with the police chief. And it's the responsibility of the chief to then enact the commission's decision. So I fully expect that to happen here. 흑인 인권단체들은 경찰위원회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과실 당사자로 지목된 찰튼 웸플러 경관의 정식 형사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We agree with the police commission and saying that this shooting was out of policy. So because it was out of policy, we're asking that the DA file charges immediately. 일단 경찰위원회가 과실을 인정한 만큼 LA 경찰국 입장에서도 근신 중인 해당 경관의 추가 조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카운티 검찰도 현재 내부적으로 해당 경관의 기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경관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전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의 사기 저하는 물론 검찰 역시 경찰과 껄끄러운 관계에 놓이게 되는 만큼 둘 다 공무상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카운티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거나 경찰국 내부 징계 또는 보직 해임 정도로 끝날 경우 흑인 커뮤니티의 과격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래저래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흑인 총격 피해자를 막기 위해선 전국적으로 흑인 경찰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뉴욕시경국장이 흑인은 전과가 많아 경찰 채용이 쉽지 않다고 말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백인 경관의 흑인 용의자 총격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흑인 경관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시경국장이 흑인은 전과 기록이 높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numbers are shocking. The numbers range, depending on which you look at, from 20 to 30%. That's 20 to 30% of what would normally be a pool that we could reach into that I can't touch under any circumstance. 문제는 불신 검문이 강화되면서 흑인의 전과 비율이 높아졌다는 논란입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전체적인 범죄율을 낮추려면 기초 단계부터 검문 검색을 완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I'm an expert on the current standards. I would say that we need to always look at what's going to work, obviously, but I think we need to separate that from the question of broken windows and quality of life policing because I believe in that broad strategy. 하지만 큰 범죄로의 확대를 막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가벼운 경범죄까지도 무겁게 다루면서 흑인들의 경찰 기록이 늘게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We have witnessed an over-aggressive, targeted behavior on those low-level marijuana offenses that turned into misdemeanors based on the policies that we carried out in the city. And this has given a lot of black men police records. 현재 뉴욕시의 흑인 경관은 16%, 그리고 백인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디저트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첨단의 기술 발달이 요리하는 방법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대신해주고 있는 최첨단 요리 기구들을 만나봤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바베큐 그릴을 향해 명령을 합니다. Smart Grill, cook hot dogs. 스마트 그릴. 그릴에 음성 인식 기능을 추가해 요리 과정이 간편해졌습니다.
allowing you to spend more time with your family and your friends and not hover over the cooking appliance on a regular basis. 올해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열린 바이트 행사장. 3D 프린터로 만든 디저트부터 가정용 맥주 양조기까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음식과 요리기구가 눈길을 끕니다. 이처럼 최첨단 기술이 요리와 접목됐습니다. There's so much out there, so much technology that we can all utilize for the future.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기술은 요리할 때 섬세한 조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This makes any amateur chef look really impressive. We do all the hard science for you. 맥주 양조와 같이 사업장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일반 가정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Over 3,000 customer batches brewed with this machine, and people are having a lot of fun making great craft beer with it.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요리 업계에 새로운 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자가 한국에서 122명이 됐습니다. 감염 추세도 꺾이지 않아 환자가 14명이 늘었습니다. 윤지영 기자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14명 늘어 모두 122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숨졌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거쳐 간 분들이 대부분 지금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환자들이 감염됐거나 다녀간 병원도 14곳 늘어 55곳이 됐습니다. 추가된 곳은 서울 강서구의 황외과 의원, 김정호 이비인후과 의원, 미즈메디 병원, 두리 이비인후과, 양천구 메디힐 병원, 중구 중앙외과 의원, 충북 옥천의 곰바오 한의원과 옥천 제1의원, 대전 서구 한사랑 의원, 전북 전주 예수병원, 강원 속초 진영의원, 경남 창원의 창원 힘찬병원과 가족보건의원, 창원 SK병원 등입니다. 격리자는 3,800명을 넘어섰고 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자는 7명이 됐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14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된 30대 의사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확산으로 의료진 업무가 과중해지자 오늘부턴 군 의료 인력이 대전 민간병원에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국방부는 내일 대전 지역에 군 의료 인력 24명을 긴급 투입하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은 요청이 있으면 다른 자치단체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일제 때 강제 동원된 종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는 원론적인 발표가 있었지만 오는 22일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냉각된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8번째 만남을 가진 한일 국장급 회담.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원론적인 발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입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계속하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7차 서울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의견 접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교 50주년인 오는 2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안부 문제 외에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 등 한일 간 첨예한 현안들이 조정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정부 인사 참석 수준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고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교 50주년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각 한일 대사관 주최 행사에 교차 참석하는 것도 성사 단계입니다. 일본 측의 과거사, 영토 도발로 2년 넘게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등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탈북자로 추정되는 북한 사람이 중국 쪽 북중 접경 지역에서 체포를 거부하다 중국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북한군 탈영병들이 최근 북중 접경 지역에서 살인 사건을 잇따라 일으키면서
중국군의 경계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이번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이징 김명주 특파원입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중국 지린성 허룽시 난핑촌에서 탈북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중국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허룽시 당국은 웨이보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사람이 체포를 거부하다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허룽시 당국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살된 사람이 북한군 탈영병인지 일반 탈북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 속해 있는 허룽시는 최근 탈북자 경계가 크게 강화된 지역입니다. 지난 4월에도 북한군 탈영병으로 추정되는 괴한 3명이 중국인 3명을 살해하고 달아나면서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지난해 말엔 북한군 탈영병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총을 쏴 민간인 4명이 숨지는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사살한 북한 사람이 일반 주민일 경우 과잉 대응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북 추정자가 중국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 경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공개된 것도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기 호조를 보여주는 지표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1원 80전입니다. 목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